설탕이 몸에 나쁘다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리시죠? 저는 13년째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쇼콜라띠입니다. 무설탕 다크 초콜릿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12,6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고 만들고 연구해 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설탕이 나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오늘은 설탕이 정말 나쁜 것인지, 왜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은 설탕을 줄이라고 말하는지, 나아가서 우리는 왜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짧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설탕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3가지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탕은 무조건 나쁜 성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탕은 몸속에서 소화되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일반적인 설탕은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설탕도 분명히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하나의 에너지원인 겁니다. 우리가 걷고 일하고 운동하고 생각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설탕을 먹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포도당은 필요하지만 설탕 자체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밥이나 감자 같은 전분도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과일이나 우유를 비롯한 여러 음식의 탄수화물도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요. 심지어 그 음식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필요한 포도당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주로 간에서 젖산이나 글리세롤, 일부 아미노산 같은 물질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인 것은 맞죠. 하지만 설탕 자체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 식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탕이 몸에 필요하니 일부러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설탕은 무조건 해로우니까 한 번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A 아니면 B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탕도 에너지원인데 왜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은 계속 설탕을 줄이라고 말을 할까요? 설탕의 진짜 문제는 설탕 그 자체보다 우리가 먹는 양과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제가 지리산 꼴짝이에서 자랐거든요. 80년대 초만 해도 산판 작업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나무를 베면 남는 잔가지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러 다니셨는데 저는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몰래 부엌으로 가죠. 찬장을 열어보면 그 하얀 백설탕이 요만한데 담아져 있어요. 그거를 아버지 수저로 한가득 퍼가지고 이게 훔쳐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이제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다시 해놓고 그랬었죠. 그때 그 하얀 백설탕이 왜 이렇게 맛있던지 여하튼 그랬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단맛이 참 귀하고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단맛을 달고 살 수 있어요. 지천에 널렸잖아요. 아침에는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음료나 디저트를 먹고 또 오후에 피곤하면 과자나 케이크를 찾습니다. 저녁을 먹고 배가 부른데도 입이 심심하다면서 또 뭔가를 먹죠. 한 번에 설탕을 아주 많이 먹지는 않더라도 이런 행동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 섭취량은 자신도 모르게 늘어납니다. 음료, 빵, 과자뿐만이 아니죠. 소스나 시리얼, 가공식품처럼 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음식에도 설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설탕을 먹는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계속 먹고 있다는 겁니다. 설탕은 에너지를 주지만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도 설탕을 한 번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설탕을 줄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요즘 설탕이 완전 몰매를 맞고 있죠. SNS며 공중파며 대중매체를 통해서 먹으면 큰일 나는 마치 마약 같은 해로운 물질 정도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설탕이 미움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설탕은, 즉 단맛은 빠르고 분명한 만족감을 주죠. 힘들거나 피곤할 때 달달한 음료 한 모금 마시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스트레스를 받는 날 디저트를 먹고 마음이 풀린 경험도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뇌는 단맛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했던 상황,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순간, 또 단 것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던 그 경험을 함께 이렇게 싸잡아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뇌가 다시 단맛을 떠올리죠.
피곤하면 달달한 커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케이크, 밥을 먹고 나면 디저트.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배고픔보다는 상황이 먼저 단맛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무조건 설탕 중독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에게 설탕이 마약처럼 중독을 일으킨다고 단정하는 데는 논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단맛이 주었던 만족을 우리 뇌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억이 반복되면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을 자주 찾는다고 해서 단순히 그 의지가 약한 것,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기분 좋은 경험을 기억을 하고요. 힘든 순간에 그 보상을 다시 찾는 존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설탕을 피하고 싶은데도 쉽게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설탕 같은 단맛을 완전히 끊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마시는 단맛부터 줄이세요.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가당 과일 음료처럼 마시는 단맛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먹기가 쉬워요. 음료는 마시고 나서도 내가 설탕을 얼마나 먹었는지 체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탕을 줄이고 싶다면 간식보다 먼저 내가 매일 마시는 음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단맛이 당기더라도요, 습관처럼 음료를 먼저 찾지는 마세요. 설탕은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2번째, 배고픔을 단맛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는요, 먹는 양을 줄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빵이나 과자, 달달한 음료부터 먹게 되면 단맛이 식사를 대신해버려요. 정말 배고픈 것이라면 먼저 제대로 된 식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맛은 배고픔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작은 마무리로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맛이 당길수록 배고픔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셋째, 참을 양이 아니라 먹을 양을 정하세요. 큰 봉지째, 한 통째 눈앞에 놓고 먹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먹기 전에 오늘 먹을 양을 먼저 덜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양을 천천히 먹는 겁니다. 완전히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얼마나 먹을지를 먼저 결정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기필코 참겠다, 언제까지 참겠다, 무엇을 참겠다 등등의 그 참을 양을 정하지 말고 먹을 양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설탕의 그 단맛을 좋아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죠. 사람은 원래 단맛을 좋아하고 뇌는 만족스러웠던 경험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단맛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단맛을 찾는지, 어떤 형태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단맛을 무조건 참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단맛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단맛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단맛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